안녕하세요. 동영상 지금 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잠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를 켰는데요. 혹시 마이크가 안 들릴까 봐 제가 마이크를 잡고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편향이 왜 완화만 가능한지 완전히 삭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를 제가 그 벡터 구조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어, 오늘은 이어서 인공지능 편향을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완전히 삭제는 하지 못하지만,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완화 기술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화 기술은 이미 확정이 돼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어떤 기술이 하나 있으면은 그 기술이 완전하지가 않고 또 다른 뭐 어떤 측면에서 좋겠지만 다른 측면에 또 단점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은 100%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런 단점들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첫 화면에 제목을 쓰고 대강 내용을 썼는데요. 자, 인공지능 시스템의 편향은, 자, 편향 바이어스죠. 어,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단계에 걸쳐서 완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막 기술이 어떤 거다 쭉 나열하기보다는 우리가 편향이라던가 인공지능에서의 신뢰성을 얘기를 할 때에는 이게 전체 과정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단계마다 그 세부 단계들에서 편향이 있고 그렇다면 그 단계들마다 편향을 완화한 기술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단계에 걸쳐서 완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일단 인공지능 편향 개념을 간단히 얘기를 하고요.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편향 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 접근법들이 있는지를 그 제가 이제 단계별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전처리, 처리, 사후 처리,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이 기술 방법들을 제가 다 망라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따로 뭐 따로 그 수업이 따로 개설이 돼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인공지능 윤리나 인공지능 편향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 다루는 거니까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그 인공지능 윤리 개론 보통 수업을 하면은 이렇게 기술까지 다루지는 않고 다룬다 하더라도 단계별로 나눠서 하진 않는데 이제 이 수업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정도는 알아야 또 여러분이 어디 가서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실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편향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편향이란 자, 바이어스죠. 프레주디스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불공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현상이라고 지금 이렇게는 나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결과 중심으로 기술하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느냐가 이제 기술이 돼야지만 더 핵심적인 걸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사회적 편견이 기술에 반영됐다고 하면 굉장히 제가 보기엔 좀 막연한데 사회적 편견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데이터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드니까 그 인공지능을 만들 때 그런 데이터들을 적절히 조정을 해야지만 편향이 이제 잡히는 거죠.
어, 그래서 발생 원인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흑인 커플, 예로 들었을 때 얘기했었는데, 불균형한 학습 데이터, 그다음에 부적절한 특성을 선택하고, 알고리즘 설계 문제도 있고, 개발자의 잠재적 편견,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들이 다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개발자에게만 원인이 지금 부여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거든요. 왜냐면 댓글도 쓰고 인터넷에 글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글도 올리고 그림도 많이 올리죠. 사진도 많이 올리고요. 그런 것들이 다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이 인공지능 편향을 만드는 그 데이터의 편향이 내재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좀 빨리 지나갈게요. 수업 시간에 워낙 많이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특히 대출이라던가 취업, 이것이 굉장히 대표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뭐 순전히 제 생각이 아니라 이 이유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개발에 있어서 또 그렇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차별법, 우리가 수업 시간에 따로 많이 얘기를 한 거기서도 취업이나 대출에서 그 보호 속성을 근거로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차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런 보호 속성이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 때에는 보호 변수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네,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인공지능 윤리라는 단어보다는 인공지능 신뢰성이라는 조금 더 폭넓은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신뢰도라는 말이 그냥 신뢰가 없다 이런 일반 단어가 아니라 이제는 고유명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개발 생명 주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단계별로 인공지능 편향을 완화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요 주기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아까는 제가 앞쪽에서는 단계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생명 주기라고 돼 있잖아요. 조금 다르죠. 보시면은 왜 생명이냐면 인공지능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 단계를 거쳐서 이것이 사회에 적용되는 그런 전체 과정을 얘기할 때는 생명 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한테도 우리가 생애 주기라는 말을 쓰듯이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는 생명 주기라는 말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쓰고 있고요. 일단 첫 단계는 계획 및 설계.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사실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만드는 개발자가 그 관여하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 인공지능을 왜 만드는지 이제 그런 것부터가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뭐냐?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인공지능을 만들면 그것들을 왜 만드는지, 그걸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사실 이런 방향 설정이 잘 돼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그것에 맞춰서, 그런 목표에 맞춰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자,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정제,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이죠. 그런 걸 다 포함한 것을 전처리라고 합니다. 전처리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뒤에 다시 나오니까,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기계학습, 여기서 학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학습하는 게 아니라 기계학습, 컴퓨터가 학습하는 거. 그 다음에 학습한 다음에 학습이 잘 됐는지 검증하는 거. 요거 관련된 것도 수업 시간에 네,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용 및 모니터링. 배포라는 건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이제 이게 잘 되는지 다시 평가는 계속 이루어지죠. 자, 만들었다고 이제 그 끝이 아니고요. 이 전체 주기를 생명 주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각 단계별로 가능한 편향은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는 문제 정의나 목표 설정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꼭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편향이 있단 말을 꼭 나쁜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근데 다만 편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입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느 한 집단에 불리하게 되거나 어느 한 집단이 간과되거나 그럴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 단계는 사실은 개발자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한 회사의 대표나 그, 그 책임자 있잖아요. 책임자들이 주로 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하고 어떤 거를 잘라내고 어떤 걸 남기느냐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편향이 개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 단계에서는 이 데이터가 다 이제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면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해서 요거를 그 기계학습하게 할 것인지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인간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그 개입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개입되는 지점이 꽤 많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입니다. 그다음에 출력 단계. 이제 인공 다 만들어줘서 여러분이 생성 AI에 이렇게 프롬프트 이렇게 뭐뭐 해줘라고 넣으면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게 출력 단계인데 그런 과정에서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 편향이 개입이 됩니다. 뭔가 이상한 게 나오면 우리가 그걸 고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용하면은 그건 우리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편향이라는 게 꼭 앞에서 개발 생명주의라고 했지만, 일반인도 모두 사실은 관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편향 완화 기술은 이제 제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면은 전처리 단계. 여기서 저는 이제 앞전자 이게 한문이잖아요. 자, 풀이 영어로는 풀이인데 데이터 준비 단계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처리 단계. 저는 이걸 그냥 처리 중 단계 이렇게 했는데 처리 단계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뭘 처리를 하느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처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처리라는 거는 기계학습, 그러니까 컴퓨터가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때 그걸 처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처리 단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 단계하고 그 나중 단계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처리 단계는 모델 학습 단계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사후는 결과 출력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다 AI가 만들어져서 그런 과정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편향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생성 AI에서 뭐 이런 걸 저런 걸 해줘라고 했을 때 그 답이 나왔으면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고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 그러니까 인간이 수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그래서 편향 완화는 전처리와 처리 단계에서도 사실은 가능하고 이 사후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약간 이제 기술적인 측면, 우리가 뭐 고치는 거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기술적인 것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전처리나 처리 단계에서 인간이 직접 손이나 말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진 않잖아요.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 단계가 뭐냐 하면 여기서 다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들을 하나 하면 그러니까 전처리니까 기계학습, 그러니까 컴퓨터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기 전에 컴퓨터가 데이터를 잘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전처리인데 일단 데이터 수집을 먼저 하고 이걸 정제라는 게 우리가 뭔가 걸러낸다 이런 걸 정제한다고 쓰잖아요. 결측치, 이상치, 중복, 노이즈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변화는 보통 정규화, 표준화 이런 거 찾아보시면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이 수업이 다른 걸로 바뀌어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컴퓨터가 잘 읽을 수 있게끔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특성 스케일링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목적으로 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에 맞게 이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이고요. 그다음에 특성공학은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만들 때 어떤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데이터를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처리 단계에서 하게 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데이터 인코딩. 이건 좀 빨리 지나갈게요. 이게 중심적인 부분이 아닌데 이거에 너무 시간을
그 보내면은 완전히 이게 데이터 과학 수업이 돼서 데이터 인코딩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수업 시간에 제가 이게 또 인베딩 나오죠. 예, 인베딩 수업 시간에 제가 손을 그려서 그때 같이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분할도 수업 시간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검증 테스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학습시킬 데이터, 검증시킬 데이터, 테스트 세트로 나눈다고 그때 나눠야지만 되는데 이거를 데이터가 부족하면은 검증과 테스트 데이터를 안 나누고 그냥 한다라고 이것도 윤리적인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학습, 검증, 테스트 저는 이걸 수업 시간에 학습, 테스트, 검증 이렇게 순서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를 3대 1대 1로 보통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불균형 데이터 균형을 맞추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편향이랑 또 관련이 되죠. 예를 들면은 흑인 데이터하고 백인 데이터 중에 흑인 데이터가 너무 적으면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텍스트 처리는 불용어 제거. 불용어는 이제 쓰이지 않는 거 제거하고 토큰. 어, 다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뭐 어디에 간다 그러면 나는 조사 어디에 간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를 토큰화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런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전처리해서 합니다. 자, 편향 완화 방법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데이터 양 조절입니다. 아까 제가 흑인과 백인 데이터 중에서 만약에 흑인 데이터가 너무 적다. 근데 사실은 흑인 데이터가 실제로 많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이 샘플을 더 만들어가지고 좀 비슷하게, 아주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호 속성과 관련된 데이터 비율을 조정한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써 있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보호 속성 제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Protected Attribute라고 하고 이것이 나온 이제 그 기원은 이제 미국의 차별법에서 나왔고 이것이 이제 AI를 만드는 데도 이제 관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호 속성과 관련된 보호 속성은 그러니까 뭐 인종뿐만 아니라 뭐 성별, 그다음에 국가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문화도 되고 나이로 사실은 차별화이기도 하니까요. 보호 속성과 관련된 데이터 비율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임베딩도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벡터 공간 내에서 개념 조금 약간 단어가 조금 알맞지 않게 들어갔는데 벡터 공간 내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둔 예는 뒤쪽에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성과 여기 한번 주석을 한번 써볼까요? 음, 네, 여기 지금 여성과 비서 간의 거리, 그다음에 비서와 남성 간의 여기는 좀 거리가 좀 그렇게 아주 차이가 안 나게 나왔지만 비서와 남성 간의 거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벡터 공간 내 이 개념 거리라는 게 조금 약간 제가 여기 예, 잘못 넣은 건 아닌데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 벡터 공간, 벡터 간 거리를 조정해서 중립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거리를 조정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건너뛰고 일단 여러 가지 방법만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단어 벡터 간 기하학적 거리를 공정하게 배치한다. 예,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인베딩 구조를 조정하는 거고, 세 번째는 반사실적 데이터 생성. 요거는 이제 뒤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요. 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베딩 구조에서 편향 완화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이런 거미줄 같은 것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이제 생성 AI 도움을 받아서 이런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마땅한 그림이 없어가지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벡터 표현의 특성은 자연어는 그러니까 언어만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거죠. 워드 인베딩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벡터로 표현됐는데 이 편향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 벡터 공간 안에에서 이 비서라는 굉장히 중립적인 개념이 여성이나 남성과 같은 보호 속성에 관련되는 이런 개념과 거리가 비슷해야 되는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동등화하는 방법이 편향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립적 단어와 예를 들면 비서라는 단어가 여성과 남성의 동일한 거리를 갖도록 하는 거고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동등화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지워야겠네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인베딩 구조 조정의 예시는 벡터 공간에서 성별이나 인종,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먼저 파악을 하고 중립적인 단어를 선별해서 요 간의 거리를 보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의 한계는 뭐냐 하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요 중간에 맥락 손실입니다. 특정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적 차이가 손실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거리를 조정하다 보면 그 거리가 조정되면 꼭 문제가 되는 그 보호 속성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다른 벡터들 간의 이 연결, 이 거리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원래 그 텍스트 데이터에서 그 보존하던 특정 맥락이 이제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예,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일단은 첫 번째가 양적으로 불균형된 거를 고쳐주면 이제 그런 점들이 조금 원래는 조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데이터 불균형이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아직 안 했고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었는데 정확도와 공정성, 그러니까 공정성,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이 거리를 조정을 했을 때 정확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AI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정성만 신경을 써서 불균형을 맞춘다거나 이것만 신경을 쓰면 또 다른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른 게 바로 정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정확도와 공정성은 이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그 AI 분야에서 하나의 중요한 과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요. 반사실적 데이터를 이용한 편향 완화. 반사실이란 말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제가 여기 영어를 안 썼네요. 영어를 좀 잠깐 음, 써드릴게요. 네, 요 아래에 제가 영어를 쓰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어서 자, 반사실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 반이 한문으로는 반대한다 할 때 반자입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는 카운터거든요. 그래서 사실과 반대되는 이라는 거예요. 아, 제가 여기 밑에 써놨네요. 실제와 반대되는 가상 상황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 대통령은 남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통령은 남자이다라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면 편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벡터는 중립적인 건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남자야 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대통령은 남자가 아닌 그런 상황의 데이터를 많이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보호 속성을 변경한 데이터, 아이고, 보호 속성을 변경한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셋에 추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걸와 굉장히 비슷한데, 그거에 대한 한 가지 방법으로 반사실적 데이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은 여자이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죠. 지금 남자, 여자만 나왔지만 대통령은 예를 들면 특정 직업 하는 사람이 주로 한다. 라고 이제 그런 데이터가 많다면 이제 그렇지 않은 대통령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도 가능하다라는 데이터를 반사실적 데이터를 만들어서
추가를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그 패턴을 이제 컴퓨터가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반사실적 데이터 생성 예시를 보면은 원본 데이터가 만약에 영수는 아름다운 런던에 산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반사실적인 변형을 해보면 영수는 런던에 산다가 아닌 거를 다 만들면 되겠죠. 서울 시내에 산다, 공동묘지 근처에 산다.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몇백만 가지의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내용상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은 편향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의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학습 효과라고 했는데 이 학습은 이제 기계 학습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반사실적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에 추가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면 거주지에 따른 차별화된 결과가 생성되지 않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전처리 단계에서 편향 완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양 조절, 인베딩 구조, 우리 수업 시간 했던 거, 거리 조정, 그다음에 반사시적 데이터를 생성해서 학습시키는 거. 이게 이제 전처리 단계에서의 편향 완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전처리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다듬어서 이렇게 잘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수정하고 이거를 어떻게 보강하고 이런 방법은 다 전처리 단계에서의 편향 완화 방법입니다.